안녕하십니까. 알고 있으면 있어 보이고 모르면 왠지 없어 보이는 지식을 알려드리는 얕은 지식입니다. 오늘은 제가 2019년 3월에 출고를 해서 2년 정도 타고 있는 2019년형 카이엔에 대한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물론 제 차는 아니고요. 저희 회사 대표님 차인데요. 대표님과 자주 다니게 되면서 제가 운전을 하게 되면서 느꼈던 점과 대표님이 알려주신 점 등을 토대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이 차의 좋은 점, 장점 등 훌륭한 점은 다른 리뷰어분들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장점을 찾고자 하신 분은 그분들 리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 제가 그냥 운전하면서 차를 잘 모르는 제가 느꼈던 비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단점 및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카이엔의 오너를 꿈꾸시는 분들이 보시면 차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우선 이 차는 대략 옵션가 포함 1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옵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대충 이 정도 옵션이고요. 아우, 엄청 비싸죠. 리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이런 단점을 다른 분들도 알고 있으면 차를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보통 이제 연비를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처음 기름에 불이 들어오고 나서 고급 휘발유 10만원을 넣고 다음 불이 들어온 때 찍은 사진이고, 그 안에 이렇게 주행한 그 날짜와 연비가 다 나와 있죠. 대충 5.88km 정도 나오네요. 보통 서울 시내 주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시내 주행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총 7가지인데요. 첫 번째, 포르쉐의 강력한 보안 정책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강력한 보안 정책에 의해서 차에 대한 제한적인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요즘에는 차에 달려있는 순정 내비를 쓰시는 분들은 잘 없으시죠? 대부분 이제 핸드폰에 내비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 티맵이나 카카오맵을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그에 따라서 자동차 회사들도 그에 맞춰서 핸드폰과 연동해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놨죠. 대표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의 카플레이가 이렇게 있죠. 이 포르쉐는 보안 정책 때문에 보안이 취약하다는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이 안 됩니다. 애플의 카플레이만 지원이 되는 거죠. 저나 대표님이나 둘 다 삼성 갤럭시를 쓰고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점이죠. 그래서 있는 기능을 썩히긴 아깝다 그래서 대표님이 공기계 아이폰을 하나 구매를 해서 차에다 넣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블랙박스인데요. 이 포르쉐는 차량의 배터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주차 시 블랙박스 녹화 지원을 안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건 블랙박스의 정말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잖아요. 주차 중에 녹화가 되는 게. 근데 포르쉐는 그게 지원이 안 됩니다. 차량의 배터리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출고할 때 물어봤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다른 블랙박스를 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했더니, 그렇게 되면은 혹시라도 그에 관련된 이유로 차량에 결함이 발생됐을 때는 차량 보장 수리가 안 된다고 합니다. 고장이 나면 뭐 알아서 고치라 이거죠. 요즘에는 보통 차량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블랙박스 전용 배터리를 따로 구매를 해서 차에 내장을 해서 이렇게 달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안 된답니다. 그걸 달게 됐을 경우에도 차량 보장 수리를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참 융통성 없는 회사죠. 세 번째, 차량의 계기판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스포츠카를 거의 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차량의 계기판이 속도 게이지가 아닌 RPM 게이지가 차량 한가운데 있어요. 계기판에. 처음 이 차를 탔을 때 바늘 속도계를 보는 게 이제 익숙했던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적응하는 게 꽤 힘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보면은 이게 디지털로 속도계가 나와 있긴 한데 바늘 보는 게 익숙했던 사람이라서 이게 굳이 RPM 게이지를 한가운데다 달아놓을 필요가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번째,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제가 가장 불편하다고 느꼈던 것 중 하나인데요. 바로 비상 버튼의 위치입니다. 영상을 보고 오시죠. 이거 보이시죠? 이 비상 버튼입니다. 비상 버튼. 비상 깜빡이 버튼이죠.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비상등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비상등이라는 말 그대로 굉장히 그 위급한 상황이나 급할 때 눌러야 되는 버튼이잖아요. 제 손이 꽤 큰 편이거든요. 비상 버튼이 이렇게 운전하다가 눌러야 되잖아요. 안 눌려요. 안 눌립니다. 이거 보이세요? 안 닿아요. 손가락이. 요 가운데 손가락도 안 닿아요. 손톱이 겨우 닿긴 닿네요. 근데
이게 비상 버튼을 운전하다가 바로 이렇게 누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눌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손하고 이렇게 눌러야 돼요. 이렇게 손바닥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눌러야 돼요. 비상 버튼을. 이걸 왜 이렇게 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급할 때는 이렇게 눌러요. 이렇게. 네, 이 기어봉을 피해서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해놨을까요?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이 볼륨 버튼도 있는데 이것도 네, 손가락이 잘 안 닿아요.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잘 보고 오셨나요? 이처럼 비상 버튼을 왜 거기다 달았는지 아직까지도 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적응이 아직도 잘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왜 있는지, 왜 이걸 달아놨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는 조작 터치 패널입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이겁니다. 여기 있는 버튼이 대부분 다 터치 버튼이에요. 여기 있는 버튼들은 터치긴 한데 물리적으로 이렇게 눌려있는 이게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꾹 눌러야 이렇게 띡똑 소리가 나면서 눌리거든요. 근데 여기 위에 있는 버튼들 있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핸드폰 터치하듯이 그냥 눌려요. 이렇게. 네. 이렇게 막 그냥 갖다 대면 다 눌립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바뀌는 게? 이게 굉장히 오작동을 많이 일으켜요. 건들고 싶어서 건드린 게 아닌데 그냥 막 터치하다 보니까 막 눌리거든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여기 있는 버튼이 여기 왼쪽에 다 있어요. 이렇게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게 지금 한글로 되어 있지만 똑같이 그대로 있거든요. 잘 안 눌러요. 제가 지금까지 거의 눌러본 적이 없어요. 이게 뭐야 하고 실험사만 눌러본 적, 뭐 오작동으로 눌리는 경우만 있었지 제가 직접적으로 눌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다 여기 있는 버튼을 누릅니다. 똑같이 다 그대로 있거든요. 여섯 번째,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게 최신 버전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래된 소프트웨어라서 그런지 최신의 차와 약간 이게 뭐랄까요, 호환이 잘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인지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오류로 리콜을 3번이나 받았고요. 받았지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뭐 대표적인 오류로 뒤 트렁크 도어가 있잖아요. 이게 오토로 열리는데 그 닫힘 버튼 있잖아요. 내려다 중간에 멈춰요. 이게 말이 되나요? 한 번 더 누르면 어쨌든 내려오지만 어쨌든 또 멈춰요. 그래서 2번까지 눌러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굉장히 자주 일어납니다. 이걸 AS 센터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본인들도 모르겠대요. 이게 말이 나요, 이게. 그리고 이제 트렁크 밑에 요즘에 이제 발로 이렇게 센서를 감지를 하면 이게 이렇게 열리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10번 중에 한 3번 이 정도밖에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예 안 쓰고 있죠. 그 외에도 화면 터치 패널이 툭 하면 꺼지고요. 그 다음에 후진 기어를 넣으면 뒤에 센서가 켜지면서 후진 카메라가 켜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또 안 켜지고 그냥 먹통이 돼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7번째, 이게 1억 3천만 원짜리 차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의 조잡한 마무리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게 조수석 밑에 에어컨 바람 나오는 곳인데요. 사진상으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보면은 이렇게 구멍 나오는 게 3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3개의 그 마무리가 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이렇게 3개가 나란히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삐뚤삐뚤해요. 이렇게 어디가 튀어나와 있고 어쨌든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게 누가 차가 출고되고 나서 이거를 자르는 건 깜빡했다 라고 해서 뒤늦게 커터칼로 가져와서 그냥 이렇게 급하게 자른 이런 느낌입니다. 그 정도로 조잡합니다. 이 마감이. 이게 말이 되나요, 이게? 실제로 보면은 더 확 티나는데 사진상으로 잘 표현이 되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다음 사진 보시면 스티어링 휠 그 밑에 그 부분인데요. 원래 이게 제가 차를 잘 몰라서 그런데 원래 이게 바깥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나요? 이게 이렇게 실수로 이렇게 하다 발이라도 되면은 이렇게 막 옷이나 이런 게 꼬이면은 이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뭐 원래 그렇다면은 뭐 전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그거와 그 밑에 보면은 이제 스티어링 그 휠 차체 아래로 내려가는 이 부분 있죠. 거기 아래 이 부분. 이 부분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것도
칼이나 가위로 이렇게 오려놓은 것처럼 굉장히 조잡합니다. 혹시 이 차 혹시 장인의 손길이 담겨있는 수제작 차인가요? 제가 혹시 너무나 무식해서 그 장인의 손길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이런 리뷰를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거라면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많이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차를 비방하려는 목적에서 이렇게 리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단점을 이렇게 리뷰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오너를 꿈꾸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리뷰를 합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차량의 기능적인 이런 건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그런 좋은 점은 다른 리뷰분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장점은 하나는 말해야겠죠. 차는 정말 잘 나갑니다. 네. 밟으면 밟은 대로 쏙쏙 나갑니다. 끝.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